부인한테 와 있으면 진짜요? 저도 네. 아, 우리 아들이 포기한 엄마 아빠의 애교. 잠깐 아니, 시작을 일단 다음에는- 잠깐 일단 시작. 네. 커플 동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상담사 4인방이 만났습니다의 일부 상담 사연 함께 고민해요를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진짜 오늘 사실 상담계에는 되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실물은 오늘 처음 봤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컨셉이랑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라미님 같은 경우는 엄청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평소에 되게 진지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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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직 방송이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진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술 먹고 굳이 그 얘기를. 술은 안 먹고 나. 네. 술 먹은 거. 공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진지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오늘 완전 깜놀했어요, 진짜. 뭐 제가 보기에 삼자애가 이제 멀리서 보기에는 막 사회 불안으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위한 뭐 부모의 모임,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사회 경제적 기업 뭐 그런 거 설립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엄청 진지하고 막 이 사회 문제만 막 고민하면서 막 뭐를 쥐어뜯고 이런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워낙 진중하고 멋지긴 하죠. 그저 웃습니다. 네. 찾고 싶다. 그 내남자 부모님들이 라미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같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유 우리 애 같다 이렇게. 이 아들 같아서. 사실 제가 네. 그때 자녀분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그 부모님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이 아니 그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라민 선생님 어때 보여요? 그러니까 라민 선생님 되게 훌륭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라민 선생님 부모님이 라민님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랬더니 알 것 같아. 뭐라고? 네, 그랬더니 아마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훌륭해도 부모님이 보기에는 참 대책 없는 남자를 있지 않냐. 그때 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 나이에 그때는 또 사생활이긴 하지만 결혼하시기 전이었고 그죠? 네. 1년 여행 가신 거 1년 여행 얘기하는 가실 거죠? 때, 그죠? 그 나이에 그 나이에 그 남자가 그 정도 나이에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익이라고는 하지만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면서 네. 억울하더네요.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죠. 저희 멋진 면은 계속 네. 앞으로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저 너무 이거 멋지면 안 보여드리려고 되잖아요. 그랬는데 안 돼요? 보여주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남자가. 네, 아니 아까 그림 여기에 제 그 수업 들었던 학생이 그려준 저의 초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림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누가 그렸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좀 그리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나님을 그려주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짠. 똑같지 않으세요? 뭔가 정말. 닮음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더 닮음이 있다는 말이 더 더 이쪽과 기분 더 나빠요. 닮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가 납니다. 네, 굉장히 심술궂은 네. 아줌마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귀여운데? 나는. 귀엽게 그린 건데 심술궂게 그린 건 아닌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근데 두 분이 애교가 넘친다 그래서 네. 언젠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제나님, 의외로 라미님. 정말 오늘 그 발견한 라미님과 저의 공통점이 배우자한테 애교가 많다는. 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부려 먹으면서도 남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애교. 네, 그래서 혹시 보여줄 수 없나요? 저는 그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나머지 분들이 불쾌해하실까봐. 보여줄 수 있구나. 네, 일단 네. 보시죠. 일단 없는데도. 보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아들도 정말
저희 애교를 보면서 눈을 씻으러 갑니다. 아, 뭐 어떤 애인지 궁금하다. 네. 여보 이거 나 해주면 안 돼. 진짜 그렇게 말해요? 네. 아. 난 아. 이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그러면 아. 이렇게 해주세요. 네네. 그럼 이뻐해 주나요? 네. 아, 그걸 좋아한다고? 네,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합니다. 남편분이 되게 어떻게 인간적인 좋아해요? 모습이네요. 거기에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남편이 그럼 해주지 이렇게. 어. 근데 되게 좀 스윗하다. 큰 오빠 같기도 하고 아버지 네.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 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심지어. 네. 맞아요. 저는 또 어떤 애교도 있냐면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저의 막 부족한 면이 막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편이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있을 때도 저는 자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들 밥을 챙겨요. 와. 아들 밥을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또 잠을 자고 있거든요. 잠자고 있을 때 남편이 와서 이제 뽀뽀를 해주면서 이제 자기 출근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도 남편이 뽀뽀해주는 부위가 이마다 그러면 이마 말고 입으로 해줘, 입에다 해줘. 이래서 와, 냄새 날 텐데. 네, 그렇죠. 그런 남편이 또 입에다 해주면 너무 또 이렇게 잠시 눈을 이렇게 뜨고 사랑스럽게 한번 보고서 네. 남편이 양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네. 이 방송을 청년들도 듣지만 또 제나님 또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이 듣는데 도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미 다른 방 쓴 지 오래됐고 이제 서로 대면 하셨던 부부들은 이제 다시 한번 네. 각성의 시간이 아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평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니, 잘 근데 크면 보여요. 신기한 거는 네. 동네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들 친구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과 저는 거의 손을 많이 잡고 다니거든요.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저 맞아요. 손잡고 네. 다니면은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뭐 불륜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식당에 가서 맞아요, 둘이 맞아요. 말하면서 밥 먹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맞아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는 되게 드문데. 네, 남편이랑 손잡고 다니는 거 너무 좋거든요. 비결이 뭐예요? 네. 제가 철이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내의 철 없어요. 철없는 많은 와이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바쁘고 그런데 참 정말 비결이 뭘까 궁금해지네요. 미모? 미모? 미모라고 해주세요. 유튜브에 얼굴 잘 안 나오고 돌아앉으신 건가요 지금? 저 이거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1일 1가정 김땡땡 보급을 목표로. 네. 근데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 뭐 다음번에 한번 보시니까. 마련해 주시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네네. 맞아요. 제가 그때 또 시골 가서 배운 것도 있는데 시골에서 그 러브 탄트라라고 있거든요. 러브 탄트라라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19금이니까 두 사람 다 같이 옷을 벗고 남편한테 마사지 되게 잘 해주면 남편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사지. 마사지. 그게 비결이었네요. 네, 오일 마사지. 네, 그런 거. 저희도 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신다고요? 마사지 하면 너무 좋은데 네. 그거는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네. 다음에 그걸 따로 만들죠. 금술의 커플들을 위한. 마사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제일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네. 슝슝님이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그런 거 안 네. 하시나 봐요. 부끄러워하시는. 네, 전혀 안 합니다. 네, 전제 몸에 닿는 거 싫어요. 그렇군요. 예. 19금 토크를 하고 싶은 막 올라오네요. 저희도 그건 준비하고 다음 기회에 네네. 꼭 편성해 주시면 많은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분들이 그
그 되게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 중에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본인의 부모님을 봤을 때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고 싸움이 끝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별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안 하고 싶다 굳이 해야 네. 되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또 여기 이제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기혼이시게 됐고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야기 네, 음, 관계가 깊어지는 마사지 네. 네. 그런 얘기를 조만간 자리를 네. 마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네. 재밌는 얘기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슝슝님이 예,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그래서 아, 총각이신 줄 알았어요. 귀가 빨개지는 네, 아니야. 어. 야한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 최근에 책도 내셨잖아요. 네. 다정하고 야하고 어쩌고 네. 저쩌고 하는. 아, 네, 네. 네. 굉장히 시집 같은 되게 어. 문학적인 책인데 네. 야한 얘기예요. 네. 야한 얘기인데 어. 굉장히 문학적이고. 정확한 제목을 다시 알려주시죠. 슬프고 야하고 다정한 그게 제목의 제목. 제목이에요. 네, 슬프고 야하고 다정한 네. 이 책을 이 방송 들으시고 검색해 보셔서 땡기시는 분은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출간 준비. 네. 출간 준비. 출간되면 저희가 바로 또 홍보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라미님이 쓰신 책도 있고 아, 그래서 네. 네. 능력자이십니다. 네. 갑자기 라미님 없어지는. 의견은 안 들을 거, 의견이 아니라 라미님 라미님의 의견은 안 볼 애교. 거죠? 아 지금 아, 시간이 저- 모자라서 그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죠. 아, 네. 많이 보여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 네. 아, 네. 제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네, 되게 의외지만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아, 좀 도리어 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서로 이제 대면대면 해질 만한 결혼 10년 차 네. 넘어가면 많이 그런데 근데 이게 관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부부나 섹스나 네. 이런 연인과의 관계에 관심은 많아서 네.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네. 뭐 섹스리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 방향이 맞다 틀리다라고 네. 표현하는 쪽이 많은데 또 이런 장면 보면 이렇게 금슬이 좋은 것이 네.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짚어가기 쉬운데 네. 사실은 되게 다양한 형태들, 네. 다양한 케미 중에 하나인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케미가 너무 좋으신 네. 두 분이 만나신 것 같아요. 네. 하긴 그쵸. 뭐 아름다운 동정 부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형태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맨 끝에 3부에서는 엠버음방 얘기까지 이제 이끌어 가게 될 것 같은데 1부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사례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상 사례를 꾸며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상담 사례로 될 법한 그런 내용을 가상으로 꾸며봤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상담 사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부에서는 이 사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저희 그 평범한 상담소에 사례를 보내주세요. 셈바식스 THEMPA @naver.com이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 그 팟빵 홈페이지나 그 평범한 상담소 뭐 아니면 이원희 공간 컴퍼니 치셔가지고 거기 어디에 또 쪽지나 이렇게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010-7447-2557이 이 상담실 번호예요. 거기 문자나 카톡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이에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에다 여중 여고를 졸업했어요. 남녀공학인 대학에 들어가서는 남자와 편하게 지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남자 선배가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느 날 과 모임에서 다 같이 취하는 분위기라 저도 많이 마셨고 2차로 남자 동기 자취방에 몰려가서 또 마셨어요. 취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깨어보니 그 선배가 내 가슴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지만 소리 지르면 다른 친구들이 깨서 더 창피해질 것 같아 아무 말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 그 방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가 무슨 빌미를 준 건 아닌지 자책이 되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고 내가 꼬신 거라고 생각하진
하진 않을까, 뒤에서 수군거리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 선배가 만진 부위에 소름이 돋고 앞으로 그 선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그 선배는 평소처럼 내게 말을 걸었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는 있었지만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속으로는 그런 남자에게 호감을 가졌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마치 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서 창피하고 누군가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었어요. 지금 직장에서 동료가 호감을 보내오는데 저도 살짝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남자는 다 나쁜 놈인 것 같아서 못 믿겠어요. 저는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혼자 나이만 들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이 선배를 멱살을 잡고 싶고요. 생각보다 이런 경험을 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이런 남성들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개인의 경험이지만 너무나 많이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오는구나 때문에 되게 이런 주제를 들을 때마다 일단 먼저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이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또 수치심이라든지 그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성추행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뭐 의식이 있었고 이제 조금 하다가 제가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작은 추행의 경험도 굉장히 더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자주 떠오르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더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그게 오래 남을까, 상처가.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잖아.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얼마나 사람 만나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약간 피해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치 그분에게 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뭔가 빌미를 준 것 같고 이제 그런 자기의 죄책감을 가져간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예. 우리가 사람을 처음부터 다 잘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어도 겪어보면서 별로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 성폭력 신고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도 정황상 이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이 가해 남학생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 남학생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당하는 성폭력 가해자 예방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거든요. 피해자가 공론화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나쁜 놈이니까 처벌을 꼭 해야만 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가 된다면 일단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론화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때 일을 넘어갔긴 했지만 뒤늦게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폭력이라는 점은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좀 뭐 공통으로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성추행이 당했으면서 내 몸이 더럽혀져서 내 몸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뭐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운전을 하다가 내 차로를 잘 따라가도 끼어드는 차에서 부딪히는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정말 나의 잘못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정말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운 나쁜 일이 너무나 최악인 경우면은 그 여파 오래 가서 지금도 다른 남자를 못 믿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반가운 것은 이분이 그래도 대학교 시절에는 다른 남자에게 호감이 안 갔지만 지금 직장 생활에서는 호감을 가졌다고 한 거는 어느 정도 트라우마는 극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이 연애를 한번 해보시면 옛날에는 호감 받았던 남자가 좀 별로였지만 지금 남자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인한 상처는 사람을 극복한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또 극복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의 연애는 좀 많이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다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현재 남자에게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을 좀 처음 겪을 때는 중고등학생 때거나 대학생 때인 경우가 많잖아요. 좀 더 내려가면 초등학생이거나 더 어릴 때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한테나 또 말 안 하고 넘어가거나 뭐 친구 한두 명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좀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생인 경우는 가장 괜찮은 게 대학 학내에 이런 성폭력 상담소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대학 상담소에서 같이 이렇게 이 기구가 같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성폭력에 관한 그런 기관을 찾아가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상담소를 일단 먼저 찾아가셔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좀 제3자이고 전문가인 사람한테 얘기를 좀 하면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경우에는 추행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이제 강간을 당한,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는 중에도 실제 무슨 성기 삽입이 이루어져가지고 강간에 해당되는 일이 있는데도 자는 척하고 말거나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내가 이 일이 커지는 것, 그렇게 되면 더 말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더 오래 가서 막 그 첫 해는 괜찮았는데 2년 3년 뒤부터는 견딜 수 없어진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을 딱 겪었을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을 좀 찾아가면은 바로 이제 원스톱 센터 같은 데서 일단은 원치 않아도 정액 채취를 좀 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등등의,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빨리 도움을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서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하시더라도 이제 보통 이런 일을 겪으실 때 내가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내가 소리라도 질렀으면은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든지, 또는 내가 당하는 중에 어떤 쾌감을 느껴서 이제 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이 이렇게 몸이 싹 얼어버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추행을 당할 때 그냥 멍해져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얼어버렸는데,
이제 뭐 다행히 이렇게 아주 무서운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예. 이렇게 거부는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게 얼어버려서 네. 저항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여러 상황이 예, 근데 그거 있겠죠. 자체가 예. 사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게 저항을 했을 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기 너무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짜 다른 사람과의 네. 다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어떻게 하기를 어렵죠. 새내기였을 때 예, 당했으면 그렇죠. 더더구나. 예. 예. 그게 약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인간인 건데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예. 저항하기도 힘들고 네.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세팅에서 네. 뭐 소리 지르고 뭐야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려웠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항을 못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몸의 정상 반응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뭐 이제 그런 당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느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그 원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자극처럼 이제 찌르니까 저절로 몸이 튕겨나는 그런 어떤 원치 않아도 반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 저도 이제 전문기관 말씀하셨는데 안내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그런 경우 해바라기 센터에 많이 하시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학교에 있는 교내 성폭력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성인인 경우에도 전국 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성폭력 상담소 가는 것도 그때 그만 안 떠오르시면 일단 상담실을 찾아가는데 상담사들 중에는 이런 일을 이제 어떻게 그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매뉴얼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움직이셔서 뭐 전국에 다 있는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뭐 도움의 전화 같은 거에 기관을 여성의 전화나 또 여성가족부 치명 관련한 뭐 민호회 뭐 이런데 위민넷 뭐 이런 것들이 그 안내 연결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더 노력하셔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으시지만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뭔가 얘기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공론화 시키기를 원치 않지만 그 남학생의 인생을 위해서도 안 그러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학생을 위해서도 사실 처벌을 하는 그런 징계 과정이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제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일이 커지는 게 부담이 많고 그 과정에서 다 나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고 막 되게 궁금해하면서 자꾸 막 그 무슨 동영상 돌려보는 검사님 뭐 이 계셨던 것처럼 이거를 막 궁금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이 여학생이 예쁘거나 하면은 막 꼬치꼬치 묻고 그런 과정에서 더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그 전담 경찰관을 좀 이렇게 이상한 소리 못하게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나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고 이제 뭐 잘못했다가는 언론에 노출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사항이라는 걸 아는 대도심에 있는 경찰관하고 또 약간 그 변두리에 있는 그 경찰관이 대한 태도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어느 경찰서를 가면 전담 경찰관이 있어서 이제 여성 경찰관이 이제 그걸 담당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 아직은. 그래서 원스톱 지원 센터 같은 데에서 아예 전담 경찰과 연결이 되는 것까지 해주는 곳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 경찰서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여성 경찰관을 요구해서 1차로 청취를 끝냈는데 다시 형사과의 경찰에게 다시 인계돼서 저는 옆에 어떻게 보면 상담사로 네. 간 거였지만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사상의 얘기를 훈계처럼 그 남자 형사가 얘기하는 과정을 2번 겪었거든요. 짜증나는 새끼네요. 근데 근데- 거의 그런 거에 개념 별로 없었어요. 예, 정말 예. 전담 경찰서로 바로 경찰 가는, 네, 경찰서로 바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나름 도와주려고는 하시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게 내 딸한테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땠을까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시민을 내가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하는 약간의 그 직무적이고 조금은 좀 그런 싱거운 태도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진심은 도와주겠다는 진심이신데 이게 되게 민감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시골은 가고 정말 더 그렇죠. 변두리에서는 정말 변두리란 말씀이 안 돼가고 소도시만 해도 벌써 이제 차이가 많이 져요. 네. 전문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절차 피해를 2차 가해를 최대한 덜 받는 방식을 알고 계시니까 또 상담사가 무조건 그런 신고를 강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받으시는 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쪽으로 도와드리니까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게 신고가 되고 알려지고 이런 게 걱정돼서 상담을 안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스톱 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도 전국의 대도시에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혹시 이제 정말 강간을 당하셨을 때는 48시간 늦어도 72시간 안에 가면 그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하나 하고 안 하고가 정말 나중에 크게 차이가 져요. 그 당시에는 별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거기까지 마음이 안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20년 뒤에 동네 찾아와가지고 그 옆집 아저씨를 살해하고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그 20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좀 남겨두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 후에 사건을 처리하는데 차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원스톱 센터는 서울에도 2곳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당장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라매 병원하고 경찰병원 2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그 과정을 잘 안내를 해줘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의 산부인과를 그냥 가셔도 정액 채취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거 권유하기보단 상처만 치유하거나 이렇게 돼서 좀 반드시 전문기관을 검색하셔서 전문적인 이 과정을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미심쩍고 불편하고 잘 모르는데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도 훗날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점점 반드시 한 번만 더 검색하셔서 사실 이게 뭐 얘기하시기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교육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교육에 이제 뭐 일어나지 않을 피해까지 교육시키는 게 좀 뭐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남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조금 마음을 편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라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런 일을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이제 제 초등 동창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공공연한 장소가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관련한 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도 그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질 때까지 동네 사람도 모르고 동네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안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일도 남의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범죄와 관련한 거는 그리고 또 기왕이면은 이렇게 금슬 좋게 성을 재밌고 아름답고
뜨겁게 누려야지. 이렇게 안 좋은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남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식의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재미를 보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개인에게 절대 이게 좋은 경험이 되는 일이 아닌데 그 교육 맞아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들을 가진 부모일수록 사실 더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딸 가진 부모님은 요즘에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깨이셔가지고 한 4, 5학년 되면은 그룹 만들어서 많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움직임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TV 매체의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은데 보면 막 키스 장면 같은 거 나올 때 남자들이 허락도 없이 막 벽치기 키스 막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되게 뭐 멋있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여자 주인공이 거부하다가 결국은 뭐 좋아하고 네,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드라마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안 좋은데. 예, 그쵸. 너무 안 좋고 막 박력 있다고 막 여자 손을 잡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엠네스트에서도 국내 그런 드라마가 성폭력적이라면서 권고하는 안도 냈다고 하던데.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귀는 사이여도 하는 순간 반드시 물어봐라. 그렇죠. 나 키스해도 되냐? 손잡아도 되냐? 뭐 너랑 뭐 더 성관계 해도 되냐? 그걸 물어볼 수 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경우에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는 상관이 없다. 청소년이면 어떻고 성인이면 어떠냐. 성관계에는 하는 성욕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성욕은 언제 충족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상대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든 스킨십이든 이런 것들은 다 폭력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렇게 남자도 상대방의 동의가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거잖아요. 그냥 상대가 술 취해 자고 있으면 그냥 나는 해도 된다. 심지어 남자들은 성관계 하기 전에 집단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꼭 상대방 여자를 술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예, 게임력에 술 마시게 하면. 그래서 그런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술이 취해서 정신이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몸을 허락한다라는 이런 행실이 나쁜 여자한테는 내가 성폭력을 하더라도 크게 잘못이 없다. 저 여자도 뭔가 빌미를 줬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정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 하고 싶은 스킨십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면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끊임없이 교육이 돼야 되고 상대의 동의가 없는 모든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그거보다 폭력이다라는 것들이 법에서 좀 더 확실히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법에서 정말 얼마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가를 계속 이제 추궁해 나가는, 그렇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 그런 식의 성 관련 법률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런 교육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성 문제만이 아니라 네. 부모들도 자식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뭐 네.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뭐를 해라고만 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누구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거나 네. 이런 게 두 개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제가 좀 진작에 물어봤을 중요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하게 돼서 그런데 아니 남자들은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자고 있는데 몰래 여자를 더듬는다거나 뭐 추행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사실 이것도 좀 간이 커야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자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고 의외로 얌전해 보이는 남학생이 뭐 이런 일을 저지른다거나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야동이라던가 이제 어떤 뭐 아까 뭐 드라마에서조차도 어떤 키스할 때 함부로 한다던가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굉장히 어떤 영웅 여성을 어떤 교류의 대상으로 보지 네. 않고 마치 함부로 해도 되는 네. 어떤 물건처럼 네.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뭐 기자들도 단톡방 문제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할 때 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든 이제 그 너무 만연해 있어서 이렇게 안 하든 이제 그게 방조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쉽게 폭력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함부로 얘기하고. 네. 네. 약간 남성 문화에서 삐뚤어진 남성 문화라고도 하는데 네, 네. 그죠. 너무 이제 성폭력적인 그런 성관계 성경험이 많을수록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왠지 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 영웅상처럼 예, 영웅담처럼 폭력적인 얘기를 예, 폭력적인 얘기. 네. 내가 여자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네. 자랑스럽게 떠올리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네. 어. 참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음. 다행인 건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번 기회에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으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즐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 아예 공감 예, 못하는 거죠. 예, 가해자들은 예. 그 고통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굉장히 무감각해요. 이게 내가 누구를 죽이는 살인자들도 그 남의 고통을 안다면 양심이 있다면 무서워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채로 잡아서 죽이는 거나 사람을 폭행하는 거나 그 동일한 감각으로 무감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감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도 즐긴다고 생각까지 하니까 아주 왜곡되어 있죠. 그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예, 근거 없이. 예. 제가 그 성인 만화를 한동안 되게 열심히 봤어요. 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님 작품에도 길 가다가 여자가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서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여자가 그 이렇게 보면 으이씨 그러면서 그냥 가는 여자가 되게 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진짜 너무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고 제가 그분을 상대로 진짜 막 그 되게 항변하고 싶은데 엄청 유명한 분의 그런 예, 작품이었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성인 소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여자들은 성욕을 추구할 때 뭐 야동을 보기도 하지만 성인 소설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정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로맨스 소설을 읽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당하는 여자가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식의 묘사들이 정말 많아요. 뭐 만화, 뭐 판타지, 뭐 예, 이렇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처음에 쉽게 보는 청년을 쉽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여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즐기는 어쩔 수 없다. 예, 같이 즐기는 식의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정말 당하면 즐거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알게 될수록 이게 결코 여자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묘사를 하나 그런 묘사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남자도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폭력을 저질렀어도 그렇게 미안한 일은 아니다. 처음에 불쾌해도 결국 여자도 같이 즐긴 거다. 너도 같이 즐겼지 않냐? 뭐 이렇게 되기도 쉽고 여자도 자기 경험해 보지 않고 상상 속에서는 정말 저렇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왜곡된 인식이 잘 잡힐 것도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에 대한 부분도 법률적으로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살인을 더 강화시키는 살인자를 양산하는 그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문단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성추행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또 네. 많이 가서 네. 네. 혹시 뭐 슝슝님이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 피해자 예.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 후에 예.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음.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반드시 그래야죠. 네, 예. 아이들한테도 꼭 하는 말이 너가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아빠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담사를 찾으셔도 좋고 원스톱으로도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으니까 꼭 도움을 요청하셔서 네, 그리고 또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네. 말은 이게 소수가 겪는 일이 아니라 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성폭행, 네. 성추행 이런 거를 다 대부분의 네. 사람이 겪고 있는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겪은 게 자신만이 아니고 예. 오히려 아주 소수를 빼고는 음. 다수가 경험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그 가볍지 네. 않은 주제를 아, 첫 사연으로 다뤘는데, 네. 그만큼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될 만한 사연이고, 그게 이제 커가면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아주 이제 엠번방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슈 3부에서 얘기를 또 나누게 될 텐데요.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2부는 조금 더 가볍게 네. 네, 진행하고 네, 알찬 수다방 네, 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꽤 시간 많이 갔네요. 1000쯤에서 끝내야 되니까.